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자, 저희가 좋은 책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존의 책들과는 조금 다른 완벽한 대중서적, 그냥 일반적인 단행본이라기보다는 약간 전문서적이라고 하면 또 너무 진중할 것 같고요, 그러다가 또 책 안 읽을 것 같고 그냥 디자인 쪽을 조금 더 깊이감 있게 다뤘던 책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또 이 책의 저자분의 대부분이 저랑 아주 친분 있는 또 디자인계에 명망 있는 교수님들이고 해서 서로 저 책 냈어요 라고 뭐랄까요, 근황 토크 하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디자인계도 이제 이거 일반인들이 알면 정말 여기저기에 도움될 수 있는 책인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만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국민대학교 연명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맨날 뭐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뵙다가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또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데 좀 떨리네요. 얘기하세요. 워낙 얘기 잘 해주시면서. 그동안 사실 뭐 디자인 쪽에서 다양한 뭐 성과들 많이 내주셨고 고민들도 많이 해주셨지만 특별히 이 책을 집필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것 말고도 디자인 쪽이 교과서 많이 없습니다. 일단 교과서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많은 그 UX UI 디자인 쪽에 책은 많아요. 네. 책은 많은데 이것들이 어떤 특정 분야나 특정 방법에 대한 책들은 많이 있는데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된 책이 없었다는 거죠. 체계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모아놨다. 네. 그리고 그걸 순서에 맞게 배열했다. 적당한 깊이를 다루고 있다. 이런 측면인데 네. 그런 책이 뭐 제가 보기엔 없었다고 없었다.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 학부생들이 UX UI라는 게 뭔지 일반적으로 접근하면서 체계적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본적인 교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집필하신 것 같긴 한데, 근데 UX UI 점점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네.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토대가 있는 것도 좀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뭐 삼성, LG 현대로 대표되는 그런 네. 제조업 기반이 강하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그런 IT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다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토대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UX, UI 디자인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또 한국 출신의 UX, UI 디자인은 많습니다. 네. 되게 잘 하시고. 네. 그런데 그것을 모아놓은 그런 이론이 좀 필요하겠다. 학교에서 좀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요즘은 많은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경제 활동의 맥락이 또 디지털에서 구현되기도 하고 디바이스 상에서 구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UX UI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기술이 100% 가까이 활용되기도 하고, 또 기술이 있지만 UX UI가 안 좋아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쓰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정말 R&D를 통해서 기술 개발하는 거 못지않게 그 기술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UX UI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학자분 세 분이서 이렇게 UX UI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거리들을 모아서, 책 두께도 대단하더라고요. 440페이지. 네, 맞아요. 우리 디자인 쪽에서는 좀처럼 드문 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림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440페이지여서.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우리는 실제 결과물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채우는 경우는 있지만, 이건 글이 빼곡하면서도 집필하는데도 상당히 노고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세 분이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쉽게 못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셋이 친해야 되고요. 네. 또 친한 관계이기도 했는데 네. 친해서 했다기보다 동기세요? 어떻게 됐어요? 선후배세요? 동문입니다. 동문은 건 네, 아니죠. 네, 예. 네. 근데 학번도 같으세요? 학번은 셋 다 다릅니다. 다르세요? 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 그냥 친해지신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학교에서부터 당연히 친한 사이였고요. 뭐 정희태 교수님이랑 같이 논문도 공유한 적이 있고, 정희철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재단 과제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사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책을 만들 때 약간의 좀 불편한 것들도 뭐 가감없이 얘기하고 뭐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 분이서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K무크에서 강의도 하신 적이 있다고. 3년 전이죠. 그때 2022년
초에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면서 정혜택 교수님이 처음에 제안을 해서 묶음 강좌라고 있어요. 네. 시리즈 강좌라고. 네. 48강까지 찍었던 건데 UX UI 디자인 입문에서 심화까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UX UI 디자인이라는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 묶음 강의 K무크 들어가면 공짜로 많은 분들이 디자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48강까지 만들면서 어떤 목차를 넣어야 될까 이제 고민 많이 했었고 예, 예. 그런 것들이 경험이고 이 책을 만들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책 집필의 의도는 어느 정도 아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책을 좀, 나도 사실 비즈니스 하는 과정에서, 또 카페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UX, UI 디자인을 좀 많이 이해해서 활용하고 싶습니다라는 분들이 사실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에게 이제 하나하나씩 좀 책의 맛보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UX, UI가 일단 뭔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면서 이게 왜 요즘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이 꼭 그렇게 그 집필까지 시간을 많이 쓰셔서 할 만큼 중요해진 이유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근데 UX, UI 설명하기가 쉽진 않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잖아요. 요즘 너무 많이 쓰시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늘상 보는 웹페이지, 매일 출퇴근해 보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UI 화면들이라고 할 수 있고 UX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 보이는 영역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총체적으로 느끼는 사용자가 느끼는 뭐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말 자체가 좀 수상적이죠. 이런 네. 것들이 UX인데 UX는 보다 UI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좀 근원적이고 그런 둘의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디자인 그러면 그냥 예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도대체 UI와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느끼는 그 이용하는 사람이 느끼는 경험을 뭐 이쁘게 만드는 것 말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설명 좀 해주시죠. 이쁜 거는 다들 기대하고 네. 바라는 뭐 기본적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편리해야 되겠죠. 편리하다. 우리가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는 이유는 잘 찾아주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빨리. 거기에 뭐 그래픽이 예쁘고 또 이제 아이콘이 매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제 빨리 찾아주게 하는 그런 쉬운 인터페이스 그리고 뭐 지금 너무 일반적이지만 뭐 검색어 브레인이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용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단순히 디자인에서 우리가 심미적인 어떤 욕구뿐만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거를 UX, UI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해주고 고려해주는 그런 개념이 UX, U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앞서서 저는 또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삼성, LG, 현대와 같은 제조 중심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UX, UI가 중요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터전이 더 넓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엔드 유저가 쓸 수 있는 그런 그 전자제품 이런 것들의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굉장히 성장해 왔는데 예. 디자인이 발전하려면 이런 제조업이 강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의 토대를 갖고 있고 근데 하드웨어 제품뿐만 아니라 IT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네. 우리 굉장히 강한 기업들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이 커져 있고 거기에 그 많은 디자이너들이 필요하고 디자이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질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걸 말씀드려요. 아, 그렇군요. 저는요, 예전에는 A라는 회사의 제품, B라는 네네. 회사의 제품, C라는 회사의 제품이 다 완전히 달라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호환이 중요하다 보니 그렇죠. 앱을 하나 만들 때도 네. 사이즈는 요겁니다. 그리고 앱을 들어간 다음에 어떤 창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이런 게 약간 강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여요.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이라든가 뭔가 이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지를 열어갈 인더스트리도 보면요. 로봇일 수도 있고요. 네네. 이것도 또 한 가지 커넥티드한 환경 속에서 구현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디자이너들이 UX, UI 차원에서 어떤 자동차는 갑자기 내가 운전하고 싶을 때 휙 하면서 모션을 해서 핸들을 잡을 수 있게끔 구현했던 게 있다면 또 다른 디자이너나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 우린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떤 방식이고 이게 다 다를 수 있는데
호환성이라고 생각하면 네네. 뭔지 아시잖아요. 네네. 직관적으로 우리가 다 같은 방식을 그렇죠. 유도해야 네, 되니까. 그러면 점점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역할, UX, UI로 뭔가 남다른 걸 뽐내고 싶은 역할이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는 디자인 범위 어디까지냐 두는 네. 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커넥트카에서 이렇게 손을 쫙 뻗으면은 네. 되게 직관적인 능동적인 행동에 의해서 인터랙션이 벌어지는 것을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 설계한 거를 디자이너의 역할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해요. 예. 그렇게 되면 디자이너의 역할들이 줄어든다기보다 네. 바뀌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VUX인데요. 예.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뭐 우리가 그 OK 구글 또는 뭐 알렉스 불러서 이게 인터랙션하는 예. 것들 이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디자이너들이 더 강하다는 근거 어디에 있을까 하는 좀 고민해봤어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래픽이 없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이걸 디자이너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점점 일이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는 그 디자인 또 UX, UI 디자인에서 큰 화두 중에 하나인데 어디까지가 우리 생태계에 잘 묶어둘 것인가. 뭐 그런 말씀이랑도 연결되는 것 예. 같은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디자인의 자유도가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죠. 네. 많이 픽스돼 있고 그런 예. 것들이 디자인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UX, UI 디자인할 때 디자인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두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디자인 자유도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새로운 것들에 많은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술은 옛날부터 중요도를 많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점점 더 디자인의 중요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너무 발언을 안 해서 그런지 관심도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수님을 또 이렇게 모셨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저는 대중 강의 다니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교수님,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 시대에 우리 자식들에게는 어떤 직업을 권해야 될까요? 딱 하면서 두루뭉실한 말씀 마시고 그냥 또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딱 하나만 찝어주세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동의 안 하시는지 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저는 그 중에 추천하는 직업군 중에 디자이너를 꽤 꼽아요. 물론 우리 업황은 점점 터프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 이유가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에서는 고용 유발 개수라고 하죠. 사람을 점점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핸드메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되게 사실 어려운 질문도 네.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디자이너가 많긴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AI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 직업 어떻게? 라는 걱정들이 있는데 보니까 다 있어요. 모든 분야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디자인 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걱정들이 있고요. 그 전에 10명이 했던 것들을 3명이 하고 3명이 했던 것들을 1명이 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 예. 그거는 뭐 실질적인 걱정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서 디자인 직군에 있던 사람들이 네. 그전엔 신경 안 썼던 것들 더 신경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과거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의 감각에 대한 좀 더 천착 이런 네. 것들이 시험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의 미래가 좀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말씀 주신 발언의 연장선에서 이제 AI가 본격화되면 AI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받고 싶은 서비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맞춤형으로 뭔가 서비스를 해주길 기대하잖아요. 네네, 네. 그럼 나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는 또 시각적인 뭐로 다가왔을 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UX, UI가 AI와는 더 할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좀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데이터 얘기도 약간 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될 걸까? 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UX, UI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깊이 있게 고민하고 앞으로 점점 뻗어나가야 될 분야 중에 하나는 물론 디자인 쪽에서는 이걸 다른 용어로도 부르긴 합니다만 헬스케어와 접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헬스케어는 법적이운 제도적인 허들이 좀 있는 거로 제가 네. 알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이 원격적인 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장점들을 우리 확인했던 것 같고요. 헬스케어도 우리 그 디자인 사이드에서 UX, UI 디자인을 잘 활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큰 열쇠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제 주변에 많은 디자인 교수들을 만나보면요. 이제 초고령 사회를 접하게 되면서 하다못해 웹 디자인 할 때 가장 중요한 폰트. 우리 이제 점점 우리가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아주 뭐랄까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고 색, 약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도 점점 힘들어지는 과정에서 색깔을 배치하는 거나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 제품 디자인 쪽을 전공하신 분이시니까 제품에서 이제 나이 드신 사람이나 장애우라든가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UX, UI도 계속 우리가 좀 뭔가 디벨롭 시켜야 되는데 이런 쪽에 혹시 학생들의 선행 디자인이나 뭔가 뭐랄까요? 관심도 이런 게 좀 있나요?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것이 눈에 제일 빛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눈길이 끄는 거는 네. 멋진 스타일의 자동차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대한 배려, 또 뭐 노약자라든지 뭐 고령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인간공학적인 측면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점점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다. 예. 실제 늘어나고 있기도 하지만 늘어날 수도 있긴 하지만 집에 계시던 분들이 밖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인이 그전에는 거기까지 신경 못 써라고 하지만 점점 신경을 써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네.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쾌적하게 사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UX, UI를 비롯한 여러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고울이 신미성이 아니라 뭐 편리함이나 다른 요소들도 점점 중요시 여겨지기 때문에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긴 한데 UX, UI 디자인 교과서 말고 책을 한 권 더 내셨더라고요. 야, 무슨 요즘 왜 이렇게 바쁘신 분이 뭔 책을. 이게 시기 겹쳤습니다. 어떻게. 아, 그렇군요. 다른 출판사에서 또 디자인의 이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디자인 개론? 개론. 네, 해당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국민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데 2015년에 네. 2014년도 말이죠. 그때 교양대학에서 디자인의 이해라고 하는 말하자면 디자인 개론 수업을 개설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제 소속돼 있는 조영대학이 받았는데 예. 당시에는 조영대학이 8개 과가 있었는데 예. 봄학기에 4개 분반, 가을학기에 4개 분반 해서 이제 각각 전임 교수님 맡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 근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렇게는 안 됐는데 네. 지금 계속 그 수업은 열리고 있고요. 예. 그 수업을 지금 10년 됐네요. 그 수업을 쭉 맡아오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처음 나온 건 2018년도에 처음 책을 만들었고요.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책을 네. 만들었고 그러고 이제 책을 리뉴얼해서 2020년에 나왔고 그 네. 2권의 책은 국민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5년 만에 이제 새로 개정판을 낸 건데 출판사도 바꿔서 이제 저자분들도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늘려서. 들어오시게 돼서 책을 냈습니다. 네. 아마 학교에서도 교양 수업으로 디자인 수업을 개설해 달라고 하는 니즈는 네. 제가 느끼는 니즈와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도 좀 뭔가 더 많은 퍼포먼스를 성숙되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학생들하고 정말 저는 지금은 디자인 수업을 서울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앞서 UX, UI 디자인의 저자분이신 정희철 서울대 교수님. 정희철 교수님이 허용을 해주셔서 박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와서 하나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물론 이제 서울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수업을 하니까 그거는 저는 뭐 아주 편해요. 예전에 국민대에서도 한번 기회 주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도 또 디자인 전공자니까 편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는 명지대에서 그와 관련된 수업을 딱 하려고 하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게 올려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빌드업이 좀 필요하군요. 네. 디자인적 사고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디자인적 사고가 뭐냐에 대해서 네. 디자이너처럼 사고한 거다라고 한 설명도 있어요. 뭐 네. 제일 단순한 설명이겠죠. 제일 예. 단순한 설명인데 그걸 가장 권위인 사람이 또 얘기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 디자인적 사고라는 게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사고와 어떻게 다른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 이해하는 거라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기서 말하는 저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는 존재를 스스로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약간 다른 말도 얘기하자면은 위키드 프라브럼이라는 말이 있죠. 네. 난제 또 사악한 문제라고 이제 하는 말인데 그것이 1960년대 그런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위키드 프라브럼이라는 특성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답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답은 요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많은 답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어떤 답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끝이 없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이랑 얘기해 보시거나 작업해 보신 경우 많이 있으시죠? 보통 이제 일이 끝나면은 끝나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들이 밤새고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행성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만족을 안 하면 더한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요. 저는 디자인이 가장 전형적인 그 난제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 난제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일반적인 학문 분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니까 이거는 되게 특이하네라고 바라봤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난제를 대하는 디자이너들의 방식과 태도 여기서 디자인 띵킹적인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의 특징이 좀 있지 않나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요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고민들, 기업체가 안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그 난제에 해당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 저는 더더욱 디자인적인 사고, 디자인 싱킹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이번 두 책이 디자인의 이해와 UX, UI 디자인이라는 이 두 책이 그런 상황에 놓여진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교수님, 저도 책 쓰다 보면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에피소드 같은 게 생기고, 그게 또 책 쓴 다음에 굉장히 좋은 추억거리더라고요. 이 두 책 쓰시면서 뭐 남다른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이 책을 페이스북에 이제 책을 썼다라고 이제 올렸어요. 포스팅을 보시고 여러 사람들이 뭐 축하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제 지인 중에 정확히 말하면은 군대 후배예요. 네, 근데 그 고고미술을 전공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로서 고맙긴 한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야에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자인에 대해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고급미술 분야에서도 관찰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새삼 신선했던 기억입니다. 그렇네요. 그게 벌써 디자인이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책인 디자인 교과, 디자인의 이해 이쪽 책에는 뭐 남다른 에피소드 없으세요? 처음에 난 게 2018년도라고 했는데 그때 느낌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 이제 수업을 맡을 때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저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왜 힘드냐면은 디자인을 교육한다고 할 때 이번 학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는 뭐 카메라 한 거야. 이번 학기에는 무슨 웹사이트라는 거야. 이렇게 정해서 그 아이템을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스튜디오 방식의 디자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디자인 비전공자들에게 말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라. 이런 것들이 디자인 전공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없었던 강의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했었던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것이 되게 힘들기도 하지만 좀 지나 보니까 되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면은 명시지로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겠구나. 명시지가 돼야지, 즉 글과 책이 돼야지 다른 분야에게도 전파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것이 디자인 내부에서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전공자들이 좀 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이 책이 5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디자인사라든지 디자인 분야 이런 분들은 이 책 말고도 좀 다른 책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디자인 방법도 그렇고요. 근데 디자인 논점은 여러 가지 디자인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주제가 바뀌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일 첫 장이 디자인 개론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을 다룬 책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집필하고 강의하고 그러면서 어떤 길을 만들어야 되는 느낌? 그런 것이 좀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내가 하는 것이 맞나?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도 나이 들어서 적지 않은 시간을 디자인 쪽에 쏟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도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더 확신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디자인 강국이 빨리 되지 않고서는 한국이 진짜 계속 선진국의 이 상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네. 기업 현장에서나 또는 정부에서나 이렇게 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디자인은 어떤 게 됐으면 좋을지 아니면 UX, UI는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건 뭐 도구였으면 좋을지 아니면 중요한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한 축이었으면 좋을지 뭐 그런 얘기를 하나 해주시죠. 기업에 있어서 디자인은 도구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반론은 없습니다. 근데 그 도구라는 것이 제한적인 도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미적인 그러니까 외관을 좋게 하는 그런 것도 가장 기본이고요. 네. 그거에 더 나가서 하나의 전략적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구라는 것은 전 그렇게 바라보면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덴마크 디자인 센터에서 디자인 레더라고 디자인 사다리라고 하는 모델을 2003년도인가 이제 제안한 적이 있는데 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디자인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타일링으로서 디자인하는 것 그리고 그다음 프로세스로 마지막은 전략으로 디자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계들을 밟아 나갈 때 처음은 이제 스타일링으로 접근하겠지만 더 나가서 프로세스와 전략으로 접근하는 도구로 쓰인 것은 아주 환영이다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디자인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지만 거기에 제대로 된 화두를 던져주는 작업은 좀 많이 우리 내부에서도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두 책이 적지 않은 분들에게 저 분야가 나도 뭔지 궁금은 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애매모호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디자인의 이해와 또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UX, UI 디자인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인더스트리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라고 한번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번에는요 정말 딱 중요한 이슈 하나 가지고요 친구분들을 모아서 오세요. 네, 제가 확실히 그냥 알려보는데 좀 기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죠. 오늘 모처럼 저도 덕분에 얼굴 뵌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 영명음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